안녕하세요. 공대생 여러분들의 취직 준비를 도와주는 취업 판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대생이 갈 수 있는 회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의 끝에는 감히 제가 여러분께 회사를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근무지, 직무, 연봉이 되겠고요. 공대 학사를 졸업한 공대생이 수도권에서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10년차 연봉 7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제가 정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요.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근무지 조건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무조건 연봉이 높은 직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느낀 것을 바탕으로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입니다. 동의 못하시더라도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재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직무입니다. 여러분이 전자전기공학부나 기계공학부를 졸업해서 맡을 수 있는 직무는 대략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제조업의 유틸리티 혹은 공기업 전기직 기계직이 되겠습니다. 이 직무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소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이 2023년에는 매출을 100억 원 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럼 1억짜리 자동차를 100대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 1억으로 자동차 판때기에서부터 엔진, 타이어, 운전석 등 모든 부품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하도급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므로 저희 지난 영상 1-1 공대생이 갈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한된 예산 1억으로 어떤 협력업체에 어떤 제품을 고를 것인지 선택하고 그렇게 조립했을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올 것인지 검토하는 것. 이것이 제조업의 연구개발이 하는 일이고요. 연구개발이 다 끝났으면 생산을 해야겠죠. 그럼 생산 설비가 필요합니다. 생산 설비를 언제 그리고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생산 기술이 되겠고요. 생산 설비를 다 설치했으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야겠죠. 1년 동안 100대를 만들어야 하니까 하루에 0.3대씩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직접 생산하는 것이 생산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사마다 생산기술, 생산관리, 생산운영을 지칭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조업의 생산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설비라는 게 그냥 놔두면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공급해줘야겠죠. 그래서 생산설비에 맞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유틸리티 직무 중에도 전기 담당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부품은 습기와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항온항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생산설비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주는 것이 유틸리티 직무 중에서도 기계 담당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기계직과 전기직도 하는 일이 제조업의 유틸리티 업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틸리티 직무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그 직무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개발이나 생산 같은 직무는 대부분 프로젝트성입니다. 일을 시작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성과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직무는 그런 성격이 덜합니다. 프로젝트성이기보다는 오히려 유지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설비가 평소에 잘 돌아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서면 됩니다. 물론 설비를 확장할 때는 일이 생기겠지만 평균적인 업무 강도가 프로젝트성인 연구개발이나 생산 업무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커리어를 쌓기 쉽습니다. 커리어를 쌓기 쉽다는 말은 내 실력을 쌓아서 이직하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회사가 두 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직할 수 있는 곳도 한 군데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유틸리티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전기와 온도, 습도만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직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 같은 학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연구개발 직무는 보통 박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학사 출신 입장에서는 업무 혹은 진급의 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틸리티 직무는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전공 지식에 본인이 실력만 갖춘다면 언제든지 상방이 열려있는 그런 직무입니다. 박사 같은 학위보다는 본인의 실력과 추가로 자격증이 더 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사분들이 커리어를 쌓기 좋은 직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에 대한 제 생각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준인 근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을 좋아해서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추렸습니다. 수도권에는 대부분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데 이 본사에는 문과 사무직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대생이 수도권에 남아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공대생들이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아실 만한 회사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SKENS,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들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라고 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이면서 동시에 도심지에 온수를 가정에 공급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발전소는 냉각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해변가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소는 온수를 도심지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도심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배관이 길어질수록 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대신 냉각을 시켜주는 설비를 따로 만들어서 도심지에 발전소를 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대의 꽃은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발전소에 관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수도권에서 근무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런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30대의 근무지의 가치는 연봉의 가치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에는 여러분들도 이성을 만나고 배우자를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부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결혼을 위해 정착을 할 때도 근무지가 정착지와 멀어지게 되면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과 문화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근무지를 두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입니다. 연봉은 10년차가 되었을 때 연봉이 7천만 원을 넘는가 라는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보통 대기업이나 메이저 공기업의 신입사원 초봉이 4천만 원인데 10년을 다녔을 때 7천만 원이 된다는 것은 연봉 상승이 어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회사는 많아서요. 저는 연봉 중에서도 성과급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봉은 기본급 더하기 성과급이라고 할 때 대기업의 성과급은 업계의 호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00년도부터 보면 조선소가 제일 성과급을 많이 주었고요. 그 뒤를 따라서 건설, 자동차, 작년까지는 반도체 업종이 그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연봉이 높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만약 반도체 산업에 불황이 오면 성과급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럼 진급할수록 기본급은 살짝 오르는데 성과급이 확 깎이니까 전체적인 연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이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예를 든 것이었고요. 이어서 공기업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을 관리하는 정보기관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회사를 잘 경영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고요. 만약 어떤 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S를 받았다면 기본급의 25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공기업은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말을 잘 듣겠죠? 여기까지 해서 연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취업한다가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를 추천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학사를 졸업한 공대생이 수도권에서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10년차 연봉 7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취업한다가 여러분께 회사를 추천드리자면 바로 다음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기업에는 SKENS, GS파워, 삼성전자가 있고 공기업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있겠습니다. 회사 다음에 직무까지 적어드린 이유는 그만큼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곳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저 믿고 이 회사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합격할 수 있게끔 이 취업한다가 부지런히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사를 고를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직무, 근무지, 연봉이다. 그럼 네임밸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셋째,
그것도 모르겠고 생각하기도 귀찮다면 그냥 취업한다가 정해준 곳으로 가자. 넷째, 취업한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 이렇게 해서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